네, 지난 3월이었죠. 안희정 전 지사의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이제 성폭행 사실을 이제 폭로한 이후에 한 102일 만인가요? 지금 재판이? 그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3월 5일 날 처음으로 난 안희정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딱 102일 만에 오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사실 오늘 열리는 재판은요. 정식 재판은 아니고요. 네. 공판 준비기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고 자료들이 있고 핵심 논점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정리해서 좀 더 효율적인 재판을 끌고 가자 이러한 명분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안희정 전 지사가 출석을 할지 안 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반반입니다. 아, 반반이에요? 네,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변호사 입장에서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만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죠? 그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출두할 때도 처음에 자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무죄다, 명백하게 나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다 이러한 부분들을 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나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오늘 2시부터 열리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었는데 과거의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이건 아직도 변화 없습니까?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 말씀을 못 드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출석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저는 출석한다 쪽에 저는 걸겠습니다. 왜 왜 그러냐면 앞서 최석호 기자도 언급이 좀 했지만 공판 준비일기에 대부분 안 나옵니다. 피고인들. 왜냐하면 이 재판에 한 번이라도 덜 나가고 싶어 하는 게 피고인들의 사실 개인적 본성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나와도 되지 않는 공판 준비일기에 나오지 않는 피고인이 대부분이죠. 재작년부터 있었던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아마 주요 피고인들 중에서 공판 준비기일에 나왔던 피고인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희정 지사가 저는 왜 나올 거라고 보냐면 앞서 이제 최석희 기자도 언급을 했지만 검찰 출두 때도 본인이 기습적으로 먼저 출석했거든요. 안희정 지사는 일반 피고인이 아니라 정치인입니다. 대권 주자로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 본인은 내가 여기서 무죄를 받으면 내 정치적으로 나는 재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법원 앞에 많은 기자들이 이제 포털에 쳐놓고 카메라 들이대고 있을 텐데 안희정 지사는 그 카메라 앞에 서서 뭔가 한마디 하고 싶을 거예요. 나는 좀 뭔가 대놓고 나서 억울합니다. 무죄입니다. 이러지는 않겠지만 본인의 약간의 사과 그러면서 약간의 변명 이런 것들 잘 섞어서 아마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 거로 보고 변호인들 입장에서 말릴 수 있죠. 괜히 말 잘못했다가 책 잡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작 공판 준비기일이 열리는 법정에 들어가서는 피고인으로서 별로 얘기는 하지는 않을 텐데 포토라인 앞에 서서 뭔가 국민들과 유권자들 앞에서 한마디 할 겁니다. 저는 아마 그걸 안희정 지사가 노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출석할 거라고 보는 거죠. 피해를 주장했던 김지은 씨는 출석 의무가 없는 거죠. 이거는 안희정 전 지사의 재판이니까. 그렇죠. 나중에 혹시 이제 변호인 쪽이나 상대방 쪽에서 우리는 저 말을 들어야겠다. 부르면 그때는 출석할 가능성이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인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법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출석할 의무는 없는 거고 다만 우리 앵커가 지적했듯이 피해자인 김지은 씨의 경찰과 검찰 진술에 대해서 아마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부인할 거기 때문에 그 진술의 어떤 신빙성을 위해서 증언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로서 그 기일에 출석할 수는 있지만 오늘 공판 준비 기일부터 시작해서는 아마 출석을 안 하는 거죠. 네. 당시에 이제 안희정 전 지사에게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이 한 2명 있었는데 오늘 재판에서는 그 첫 번째 여성이죠. 김 씨에 대한 부분만 다루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어차피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할 때 김지은 씨 사건 하나만 가지고 이제 3가지 혐의를 줘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피감독자 그러니까 감독자 이게 상하 위력에 의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 이 부분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해서 추행을 했다. 그러니까 관용차에서 한번 그 강제 추행을 한 부분을 이 업무상 위력에 대한 것이다 하고 5차례 또 기습 추행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합치면 10번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강제 추행 부분까지 해서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일단은 그겁니다. 핵심 쟁점은요. 이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강제성이 있었냐 이 부분이고요.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검찰이 가려낼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는 재판부의 그 결과가 확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업무상 위력이 인정될까?
뭐 어쨌든 안희정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김지은 씨는 도지사와 수행비서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는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양측이 팽팽한 상태라서 어느 쪽이 지금 승소할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새로운 보도가 나왔어요. 최석호 차장. 안 전 지사가 성관계를 시도하기 전에 이 김지은 씨에게 뭔가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서 본인이 있는 곳으로 유인을 했다 이겁니다. 네. 담배, 맥주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서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라. 호출. 네. 그러니까 비서니까 그러니까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그게 유인이고 안 전 지사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심부름을 시키는 거, 뭔가 호출하는 의미인 거죠. 근데 이게 왜 유인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예. 검찰 공소장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본인이 있는 곳으로 불러냈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업무상 당연히 정무비서, 수행비서로서 갖다 줘야 되는 줄 알았는데 네. 가봤더니 성폭행을 당했다.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업무 시간 외에도 김지은 씨는 안 전 지사와 관련된 공적인 일은 물론이고 사적인 일까지 그렇게 시행을 해왔고 당시에도 시행을 하는 과정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업무상 위력이 있었던 부분이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이 돼야 된다. 이러한 것이 검찰과 김지은 씨의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심부름 시키듯이 뭔가 담배, 맥주라고 하면 담배를 갖다 줘야 했고 맥주를 갖다 줘야 했기 때문에 성관계나 뭐 성폭행이 있을 것이라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라는 사실을 검찰이 주장하는 건데 이런 게 정말로 뭐 혐의를 입증하고 한 뒷받침하는 도움이 되는 겁니까? 글쎄 이거 제가 공소장을 다 네. 보지 못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공소장에 저 부분을 썼다라는 건 검찰이 혐의 입증이 사실 좀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래요? 봅니다. 안 되나요? 네. 뭐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저 공소장이 다 나온 건 아니니까. 근데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말씀 왜 드리냐면 일단은 사실 김지은 씨 말고 두 번째 이제 연구소에 있는 직원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두 번째 연구소에 있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를 안 했습니다. 예. 혐의가 아직 안 된다고 보면 업무상 위력이 아니라 그냥 합의한 성관계로 봤기 때문에 기소를 안 한 거죠. 일단 안희정 전 지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뭐 구속영장 기각된다는 게 무죄를 입증하는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번이나 기각됐죠. 두 번이나 기각됐잖아요. 그 얘기는 검찰이 사실은 이 유죄를 입증하는데 조금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검찰 입장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성폭행, 그러니까 폭행, 협박 뭐 이런 게 들어가는 성폭행이라면 그나마 좀 나올 텐데 업무상 위력이란 가늠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하관계, 지휘관계 간의 상하관계에 있어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서 가늠을 했다. 폭행, 협박은 아니다.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거를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지은 씨하고 안희정 전 지사의 평소의 업무 관계들을 조금 공소장에 많이 넣은 것 같아요. 담배나 뭐 이렇게 뭐 맥주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아니라 단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김지은 씨는 그거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 그 와중에서 성관계가 좀 성폭행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평소에도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게 되면 김지은 씨는 이것이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평소에 김지은 씨하고 안희정 지사의 관계를 좀 많이 설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얘기는 안희정 전 지사 혐의를 입증하는 어떤 평소의 두 사람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뒤돌아서 생각하면 뭔가 스모킹건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관계들을 좀 굉장히 좀 길게 좀 쓸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글쎄 오늘 공판 준비기일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측의 변호인은 뭐라고 얘기를 할지 그리고 재판부가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할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 거죠. 예. 사실 근데 4번이나 성폭행을 당했고 또 이 여성이 TV에 나와서 이 얘기를 폭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성이 어떤 이득이 있다고 해서 어쨌든 총망망한 정치인에 대해서 그렇게 폭로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얻는 것도 없는데 또 본인이 여성으로서 얻는 피해가 상당히 2차 피해도 그때 많이 겪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검찰이나 법정에서 재판장이 그 혐의에 대해서 좀 깊이 들여다볼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성폭 범죄 같은 경우에 어차피 피해 여성이 이제 고소를 시작이 되는 건데, 물론 비친 고죄지만요. 지금 김지은 씨 같은 경우 검찰 고발도 했습니다. 그러면 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희정 전 지사가 무죄가 나온다고 합시다. 그럼 거꾸로 그럼 김지은 씨는 거짓말하는 여성이 되는 거니까 무고죄가 되는 것이냐? 예.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김지은 씨가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데 이 방송국 나서 얼굴 다 만천하에 공개하고 안희정 지사의 관계를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허위로 저는 했을 거라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김지은 씨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안희정 전 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인연 얘기를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 저는 거짓말했다고 보진 않는데 그러니까 무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행위가 있었던 그런 시기와 어떤 방식에 대해서 안희정 전 지사하고 김지은 씨의 해석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예를 들어서 관계를 요구하고 김지은 씨가 그걸 따랐을 때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지금은 그걸 야 이건 내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게 아니라 합의라고 본 거라고 해석을 한 거고 네. 똑같은 사안을 놓고 김지은 씨 같은 경우 야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나이도 비슷한 남녀가 내 남자친구도 아니고 도지사인데 내 비서를 어떻게 거부해?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측 다 사실관계에 대한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걸 과연 법원이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양측의 운명은 달라지는 거죠. 보통 재판은 사실 공개적으로 많이 열리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그랬고. 근데 이번 재판은 좀 비공개로 열리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나 가능성도 나오고 있죠. 네, 이 증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폭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증거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증거를 하다 보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 개인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예. 그것이 특히 여성인 김지은 씨에게 상당한 그런 부분이 나올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공개 재판과 비공개 재판을 뭐 이렇게 병행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상황을 지금 진술을 하고 있고요. 예. 피해자 진술이 굉장히 일관된 부분, 이것은 분명 김지은 씨에게는 유리한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안 전 지사는 합의된 성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증거를 들이밀 수 있는가 그건데요. 김지은 씨와 찍은 사진들 그리고 문자 메시지 내용들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둘 사이의 관계를 드러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 이것들이 상당히 민감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재판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